어, 다음에는 인적 자원 관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가 대학을 다닐 때는 인적 자원 관리라는 용어 대신에 인사 관리, 퍼스널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단어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에 이 개념이 인적 자원 관리, 영어로 Human Resource Management라고 변화했죠. 여러분들 느낌이 어때요?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말이 듣기 좋은가요?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을 가진 존재, 인격을 가진 존재, 존중받아야 할 존재가 자원이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인적 자원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적 자원 관리 전공하는 교수들이 가만히 그걸 쓰고 있는 거 보면 뭐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인적 자원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 같지는 않아요. 사람을 자원시한다. 뭐 자본주의에서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사람도 자원 아니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도 동일하게 자원의 영역에 넣어서 뭐 관리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썩 기분에 내키지 않는 용어이지만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인사관리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Human Resource Management, 인적 자원 관리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적 자원 관리의 본질, 인적 자원 계획과 확보, 인적 자원의 훈련 및 개발, 인적 자원의 이동과 승진, 이직, 인적 자원과 업적 평가 이런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 앞에서 우리가 Human Resource Management라고 했죠. Human Resource Management. 기업의 인적 자원에 대한 일련의 종합적인 관리 활동이다. 우리가 경영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 즉 모든 구성원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가장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인적 자원에 대한 일련의 관리 활동이다. 그리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선발하고 그리고 충원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개발하고 배치하고 보상을 주고 유지하는 등 이런 재반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인적 자원 관리다. 더 간단하게 하면 경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능력을 조달해서 개발하고 유지하고 동기유발시키는 일련의 관리 활동이다. 내가 모티베이션한 용어를 동기부여라고도 해석하고 동기유발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모티베이션한 용어를 동기유발로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주어서 윽박질러서 수동적으로 뭔가를 끌어내는 게 동기부여라고 한다고 하면 동기유발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아가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동기부여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동기유발이라고 하는 해석이 모티베이션에 대한 더 적절한 해석이다. 차이는 뭐냐? 동기부여는 수동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동기유발은 수동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거나 뭐 할 때 동기부여라고 하는 해석보다는 동기유발이라고 하는 말을 즐겨 쓰기를 바랍니다. 인적 자원 관리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종업원의 어떤 경력을 개발하고 업무 적응이 중요하다. 한 개인이 한 회사에 들어가서 30년을 보낸다고 하면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경력, 커리어를 디벨롭먼트해서
거기 적절한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주기의 인생 설계, 사람의 어떤 생애 주기에 맞도록 경력을 개발해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대한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불만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불만이 나오면 그걸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종업원이 목표 달성을 잘 하게 하려고 하면 결국 뭐가 중요해요? 동기부여이 돼야죠. 동기부여라는 건 뭐예요? 목표를 향해서 행동을 일으키게 해서 그 행동이 쭉 목표 달성에 가도록 하는 게 바로 동기부여이기 때문에 그 종업원의 불만 처리, 동기부여의 중요성 차원에서 인적 자원과 중요하다. 세 번째는 조직 경영상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적 자원 관리의 업무, 결국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 조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 업무의 어떤 전문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인적 자원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의 기능 중에서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느냐? 고용이 중요한 거예요. 적절한 사람을 잘 뽑는 게 중요하죠. 버스가 지나가면서 그 회사 조직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태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태우는 게 바로 고용이죠. 그 태운다고 할 때 항상 학력이 가장 고학력이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무슨 토익을 꼭 990점 맞은 사람을 해야 하는 건 아니죠. 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을 태워야 된다. 태우는 게 바로 고용이고요. 잘못 태웠다고 하면 그 버스에서 그 사람을 내려보내는 게 좋아요. 회사라고 하는 조직은 무슨 예수가 운영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따라서 잘못 태웠으면 잘못 태운 사람은 내려보내는 게 좋은 거예요. 과감하게. 그래서 효율적으로 고용하는 게 중요하고, 혹시 잘못 고용했다고 하면 내보내야 될 것이고, 그 내보내는 것이 오늘날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뽑을 때 잘 뽑아야 된다. 여러분들 서비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돼지에게 노래를 가르치지 마라는 말이 있어요. 돼지에게 노래. 여러분, 돼지에게 노래를 가르치면 돼지가 노래를 합니까? 못합니까? 동남아시아에 가면 캄보디아 같은 나라나 라오스 이런 데 가면 돼지 경주대 이런 거 합니다. 근데 돼지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서비스 기업에서 돼지에게 노래를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 서비스 기업에 적합한 사람을 리크루트해라. 그 사람을 고용해라. 그러면 서비스 기업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태도가 좋은 사람. 태도는 영어로 뭐예요? attitude. attitude, attitude. 옛날에 그 우리나라 정보통신부 장관 했던 진대재라고 하는 장관이 있었는데, 진대재 장관이 특강에서 태도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성공하느냐? 능력이 성공을 가져오느냐? 열정이 성공을 가져오느냐? 이런 얘기 참 하다가 그게 아니다. 뭐다? 태도라고 그랬어요. 우스갯소리로 attitude의 A라고 하는 게 알파벳의 첫 번째, T가 13번째, 또 C가 13번째, 그러면 그걸 다 더하니까 유행에도 attitude라고 하는 단어의 합이 100이었어요. 다른 단어는 100이 나오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대재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태도다. 태도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성공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잘하느냐? 전략, 방향을 잘 정하고 방법을 알고 태도가 좋은 사람.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돼지에게 노래를 가르치지 마라 라고 할 때에 서비스 기업에서는 어떤 사람을 고용해야 되느냐? 태도가 좋은 사람을. 근데 서비스 기업에서 태도라고 하는 것은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서빙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서빙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보면요, 그런 봉사나 서비스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귀찮아하는 사람을 서비스 조직에서 고용하면 소비자, 고객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어떤 반찬이 없어지면 불러서 반찬면 더 갖다 주세요 했을 때 식당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어느 반찬이 떨어지면 알아서 종업원이 더 반찬을 더 이렇게 더 갖다 준다거나 하게 되면 훨씬 더 기분 좋게 그 식당을 찾아가겠죠. 농담으로 식당 가서 반찬 더 먹고 싶으면 종업원 부르지 말고 사장 부르면 훨씬 더 빨리 갖다 준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서비스 기업에서 종업원을 뽑을 때는 돼지에게 노래를 가르치지 마라. 즉 태도가 좋은 사람을 뽑아라. 거기서 태도는 뭐다?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서빙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을 뽑아라. 두 번째 인사관리, 인적자원 관리의 기능은 이제 잘 뽑았으면, 효율적으로 고용을 했으면, 두 번째는 종업원 훈련을 잘 시켜야 돼. 여기서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교육이라는 말도 포함하는데, 지식을 가리키는 것은 교육이고 테크니션, 기술 스킬을 가리키는 것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종업원을 교육 훈련을 잘 시켜서 배치를 잘 해서 일을 잘하면 승진시키고, 또 한 가지 일만 계속 하다 보면 실증이 나니까 전보, 잡, 로테이션, 순환도 하고, 뭔가 일을 잘못하면 징계도 하고, 그런 걸. 그 다음에 인적자원관리 기능 네 번째는 임금을 부여하는, 임금을 주는 거예요. 임금이나 봉급을 주는 거예요. 월급 이외에 우리가 받는 걸 우리가 프렌즈 베니핏이라고 하는데, 그런 복리후생, 예를 들어서 뭐 자녀들의 어떤 학비 이런 걸 대여한다거나, 또는 국내 여행지의 숙박 이런 것들을 좀 편리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전부 다 복리후생이죠. 아파트를 살려고 할 때 낮은 이자율로 대부를 해준다거나, 이게 전부 다 복리후생. 회사에 들어가면 2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건강검진 하는, 이거 전부 다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건강, 안전관. 그 다음에 7번째는 산업 및 노동관계 관리에서 회사 안에 노동조합이 있고, 노동조합은 결국은 정부, 회사, 노동자, 이 3자 간의 관계죠. 그 다음에 휴먼 릴레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적 자원 관리 기능에 속해 있고, 조직의 목적과 종업원의 어떤 욕구 이런 걸 통합하고 극대화를 지향하는 쪽으로 인적 자원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인적 자원 관리의 주요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인적 자원 계획과 확보니까 인적 자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1000명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올해 회사를 나가는 사람은 몇 명이다. 그럼 몇 명을 뽑아야 된다. 인적 자원에 대한 모집을 해야 되고, 선발을 해서, 선발도 어떻게 합니까? 서류로 1차 선발을 하고, 또 서류에 의해서 1차 한 5배수 정도를 정해가지고 5배수를 가지고 어떤 NCS 같은 무슨 직무 적성 검사 같은 걸 해서 3배수를 줄이고, 그리고 인사부서에 부수장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차 면접을 하고, 거기서
2배 정도로 다시 압축해서 최고 경영층의 면접을 통해서 선발한다. 요즘에는 이런 서류 면접, 직무 적성 검사, 그 다음에 1차 면접, 2차 면접, 이에 AI 면접이 등장해서 AI 면접은 뭐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에서 지시하는 대로 거기에 응답하고 말하고, 다시 말하면 컴퓨터가 면접하는 그런 과정이 최근에는 선발 과정에 도입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뽑았으면 그 뽑은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부서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적 자원 계획과 확보와 관련된. 두 번째는 인적 자원에 대한 훈련과 개발이다.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신입사원들한테 그 회사 또는 그룹의 어떤 문화, 역사,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직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런 교육 훈련은 온더 잡 트레이닝, 사내 강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사내 강사가 아니라 외부 강사를 통해서 강의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등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적 자원의 이동과 승진 이직입니다. 우리가 매년 초가 되면 인사 이동 시즌이 되어서 누구를 어디로 보내고, 누구를 승진시키고, 누구는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 이런 이동과 승진과 이직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위해서 계속해서 회사는 분기별 연간 베이스로 인적 자원에 대한 퍼포먼스, 업적에 대한 어프레이절, 평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업적 평가입니다. 평가는 여러 가지 서열법, 등수를 매기는 것도 있고, 어떤 평가 척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주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 관리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보상 관리다. 컴펜세이션 매니지먼트다. 임금을 얼마나 줄 거냐? 임금을 얼마나 줄 거냐 하는 것은 많이 주면 좋죠. 그러나 많이 주는 것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죠. 제가 평생 느낀 바로는 동종업계에 평균 이상은 줘야 된다. 동종업계의 평균 이하를 주면서 종업원들한테 잘해주기를 요구하는 것은 뭔가 경영자로서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많이 주면 좋지만 많이 주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적어도 동종업계의 평균 정도의 이상의 월급을 주려고 하는 경영자의 생각이 필요한 거다. 최소로 월급을 주면서 최대의 어떤 노력을 요하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임금 수준을 잘 정하고 임금 체계, 임금 형태 이런 것들 잘 정해서 구성원들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럼 노사관계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사용자가 노동자를 은혜를 베푸는 시기였다고 하면 최근에는 먹고 살만하고 등등 어떤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어떤 수평적인 관계의 입장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도 갑을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로 그 노동자, 종업원, 그 직원들의 어떤 위에서 뭔가 사용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서 그것이 서로 엇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노동조합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은 대등한 어떤 그런 것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사용자를 견제하기 위한 이런 제도가 바로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은 우리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에 따른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자기가 매월 월급에서 일정한 노조 가입비 내지는 비용을 내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